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혼, 황혼, 졸혼. 큰 부자 되기는 걸렸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무대이고 남자와 여자는 연극 배우일 뿐이다.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요 삶, 인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연극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무대가 켜지면 관객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주시를 하고, 이 무대가 꺼지면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관객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관객들은 각자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연극 배우들 또한 각자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 요 자체가 연극이고, 이렇게 호흡하는 것 자체, 요 자체도 한편의 연극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봅니다.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렇죠. 뭐 동네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명예의 전당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충분히 꿀 수도 있죠. 또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말고 또 다른 마치 이제 꿈 같은 그런 뭐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꿈 같은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현재가 불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또한 현재가 미워지게 되는 거고, 현재가 괴롭고, 현재가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제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 황혼을 하고 싶다, 졸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회수 씨께서 결혼 44년 만에 졸혼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뭐 남의 결혼 생활과 다른 사람의 뭐 사생활에 대해서 뭐 이혼을 했네, 뭐 황혼을 했네, 졸혼을 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뉴스를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 재테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사람을 위한 또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혼, 황혼, 졸혼, 요 부분에 대한 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먼저 이혼하시게 되면, 황혼하시게 되면, 졸혼하시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다가온다는 거죠. 맞벌이를 하시다가 이제 이혼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외벌이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다. 근데 외벌이로 바뀌는 순간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만 원 돈이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돈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 재산 분할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열심히 재산을 많이 모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런데 이혼을 한과 동시에 이 재산의 분할, 즉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대5로 나누든 아니면 6대4로 나누든 간에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금액들이 이제 나눠진다는 것, 즉 재산의 감소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각자의 삶을 각자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하나의 아파트에서 가족 공동체가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한쪽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쪽도 비용이 증가되고 이쪽도 비용이 증가되는 생활비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경우 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황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졸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유는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경제적 손실로 보면 소득이 감소되고 재산이 감소되고 지출은 증가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신체적인 손실이 다가와요. 의식주, 즉 생활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뭐 혼자 있게 됐다,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 있게 됐다. 그럼 먹는 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또 문화적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고, 또 이렇게 먹는 게 좀 틀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술을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동안 끊었던 담배를 또 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달라지는 거죠. 즉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러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또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제 생체 리듬 자체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정신적 손실도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육체적 손실은 눈에 탁 띄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나빠졌구나.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고 먹는 거를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신적인 상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외로워지는 거고, 또 작은 거에 가지고 민감하게 또 반응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좀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흔들릴 테고,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에 의해서 실수를 저질 수도 있고 방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동안은 안정적인 정신적 리듬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안 좋게 됨으로써 정신적 리듬감이 완전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테크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또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달에 그동안은 남편 돈하고 내가 번 돈하고 합쳐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제는 나 혼자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돈에 대한 절실함이 더 간절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요 욕망이 또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급해지는 거예요. 촉박해진다는 거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쉽게 벌고 싶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인자가 계속 손실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먼저 이혼이나 황혼이나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애들이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학교 교육에 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도 이런 집안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도 좋은 데에 못 갈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도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방해가 되는, 또한 아이들의 성공 인자가 손실이 되는 이런 경우 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지 않을까요? 결국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행복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빠져들고 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혼하지 마세요. 전부 다 황혼 이혼하지 마세요. 전부 다 결혼하지 마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또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혼하셔야 되겠죠.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배우자의 실수 등등에 의해서 뭐 기분이 나빠서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워진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어진다. 이 사람 꼴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잎은 없어요. 그리고요, 비에 젖지 않은 꽃잎은 없습니다. 삶이라는 거는요, 때때로 망가지고, 때때로 흔들리고, 비에 젖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 또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신을 한 번쯤은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대방을, 그러한 배우자를,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은 봐주자는 얘기예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것 자체,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또 수백 번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수천 번의 아픔과 그 고통, 그 마음, 그거 저도 알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 압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조차도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굉장히 지금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한 번쯤은 더 참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재테크적 요소로 큰 부자가 한번 돼야 되지 않을까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참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큰 부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큰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큰 부자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의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자는 연속성이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집, 부자가 연속으로 이어져 오는 집, 그런 집의 특징이 본다면 자손 대대로 뭐다? 교육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교육, 사람에 대한 교육, 처세에 대한 교육, 학문에 대한 교육, 가정에 대한 교육, 이러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도 똑같이 이어져 온다라고. 그래서 부자들의 부는 자식 때까지, 손자 때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큰 부자라는 거는 부의 연속성을 이어져 오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는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셨고 나도 어렵고 힘들게 자랐지만은 내가 재산을 5억대 내지 10억대로 내가 형성을 한 뒤에 우리 아이들은 이 재산을 발판 삼아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돈을 또 벌면서 재테크도 하면서 우리 자식 때는 10억대, 20억대, 30억대가 되고 우리 손자, 손녀 때에는 또 아버지의 그거를 이어받아서 50억대가 되고 또 뭐 80억대가 되고 이렇게 자손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부자가 제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무대이고 남자와 여자는 연극 배우일 뿐이다.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오늘 여기서 연극의 막을 내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극은 잠시 중단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극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